제가 진짜 무식해서 그런데 네네. 전 이제 칸 영화제 가본 적 없잖아요. 네. 기립박수가 그러면 영화가 빰 끝났을 때 와 이렇게 쳐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걸 다 보고 캐스트 다 올라가고 딱 끝나면 그때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뭐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한 리미에르 대극장에서의 상영을 한 17번 정도 봤는데 가장 열광적이고 뜨거운 반응은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네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사 진행하는 김기화 씨.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얘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 꽁다리 영상에 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오재성 기자. 네. 혹시 지난 제가 어제 올린 꽁다리 영상 봤습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서 보긴 그러니까 봤어요. 정연욱 기자와 저의 그 네. 손흥국 선배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A와 B가 여행을 갔어요. 네. A와 B가 여행 가는데 둘이 낮술을 먹었어요. 네. A가 근데 네. B가 우리 낮술 먹어서 한 9시쯤 친구 사이예요? 좀 예?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에. 네. 친구 사이에. 네. 동료 사이에. 네, 네. 그 좀 쉬었다가 한 네. 10시쯤 나가서 놀자. 그럼 잠깐 호텔 가서 쉬자. 네. 핸드폰 충전도 하고. 네. 그 A가 잤어. 거기서. 잤어. 네. 근데 B가 몇 번 깨웠는데 네. 그러니까 뭐 누구야 불렀는데 안 일어났어. 그래서 소박하게 그러시는데. 그래서 B가 혼자 그냥 돌아다니다가 온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빡침에 의한 질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선배가 객관적으로 A, B가 누군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네. B가 또 돌아와서 네. 한 12시쯤에 보니까 이제 A가 일어난 거지. 네. A가 일어나가지고 밤 12시? 네. 네가 자는 바람에 우리 여행 다 망쳤다. 아까 1시간만 좀만 쉬고 나가자고 하지 않았냐. 네, 네.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A 입장에서는 내가 뭐 안 일어나려고 안 일어났냐. 네. 네가 제대로 안 깨운 거 아니냐. 네. 난 몰랐다. 그럼 뭐 지금이라도 나가자. 네. 근데 뭐 됐다. 뭐 이래가지고 이 둘이 싸운 거예요. 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A는 혼자 재밌게 놀았잖아요. A는 푹 잔 사람. A는 푹 자고 B는 혼자 나간 사람. B는 혼자 재밌게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가 왜 나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술 먹으러 나가기로 해놓고 네. 왜 그렇게 자냐는 거지 B는. 그 어떤 관계든 저는 그냥 각자 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썰거리가 아니다. 피곤해서 잤으면 자기 혼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 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B가 좀 과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부부간에도 그러는데요. 그렇죠. B의 잘못이다. 이건 누가 봐도 A 잘못인데? 아, 네. 그래서 여기서 A가 김기화, B가 정연욱. 그래서 정연욱 기자 잘못했다고. 둘이 여행을 갔다고요? 네. 그거 자체가 잘못이다. 잘못했네. 네. 왜 둘이 여행을 그 가요? 자체가 잘못이다. 네. 여러분 송영국 기자가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반성하세요. 네, 반성은 우리 둘이 똑같이 하는 걸로. 하자 뭐 댓글 많은 분들께서 김기아 잘못이다. 어떤 분께서는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인턴 땜빵 맡고 있는 오대성 기자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출연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지난주에도 너무 유익한 내용이어가지고 네. 일단 조금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왜? 내가 과연 10년 뒤에 저렇게 뭔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그날은 좀 상당히 진짜 좀 충격을 받고 돌아갔었습니다. 오늘 또 2차 충격 받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2차 충격. 하신 김에 인턴 떼고 그냥 쭉. 자, 림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와. 지난주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잘 놀았습니다. 그거 계속 노는 거예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아니 뭐 일하고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나 때는 말이야 매일매일 스터디해서 말이야. 자 그래서 저희는 로고 듣고 아는 만큼 보이는 기사 아만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제일 재밌어 할 만한 주제를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찾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스 기사 제목만 보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상을 탔구나. 역시 송강호, 역시 박찬욱, 역시 K 컬처, 역시 K 영화. 하지만 이게 뭔 얘기인지 사실 우리가 자세히 좀 알고 나야 이거에 대한 진짜 의미를 곱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기사 아만보 코너로 이번 주 준비했습니다. 2주 전에 칸 영화, 이게 이제 칸 영화제에서 이제는 막 옛날에는 고 강수현 배우님도 칸에 가시고 뭐 임권대 감독 베니스 영화제인가요? 죄송합니다. 칸에 안 가셨어요? 아무튼 그런 국제 영화제가 국제 영화제 일반을 말하는 거예요. 국제 영화제 일반에 가면 아, 그 베니스 영화제 가서 뭐 수상했다, 뭐 엄청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막 놀려 그랬는데 이제는 타겟건이 약간 이제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영화 찍는 나라 그렇게 많은데 그런 나라에서 칸에서 사실 수상한 나라는 또 많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감독 막 박찬욱 감독 감독상, 송강호 배우 남우주연상 이게 받는다는 게 사실은 되게 큰 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역시 받을만 하지. 역시 우리나라 영화의 개짱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이게 몇 년 만에 이게 분위기가 사실 이렇게 정말 문화 강국이랄까요? 이렇게 되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BTS에 되게 놀라시고 뭐 기생충 아카데미 대박 뭐 이게 한데 이제는 약간 우리가 약간 좀 이게 꿈인가 이게 그래서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오면 뭐 안 믿을 거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 그래서 이게 현장에 칸 영화제에 실제로 가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나라 한국 배우, 한국 영화, 한국 감독에 대한 어떤 대하는 분위기는 어땠는지 칸 영화제 내내 풀로 거기에서 있으면서 취재를 하고 돌아와서 이것이 과연 단발성으로 반짝 있을 거란 분위기인지 아니면 어떤 K컬처, K문화 1.0, 2.0을 건너 3.0까지 도약하는 그런 분위기인 건지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를 취재한 KBS의 송형국 기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시사기획청에서 일하고 있는 송영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영국 기자가 어제 이게 내일 방송 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 그쵸, 그러니까 어제 방송 기준으로는 어제이지만 지금 실제로는 오늘 이제 시사기획청에서 BTS부터 칸 영화제까지 K컬처 3.0이라는 방송을 지금 만들고 관련해 9시 뉴스도 내보내고 그리고 여기로 지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제일 마지막이죠, 사실. 이게 사실 여기까지 단물 다 빨아먹는 거지 여기서 이제 거의 네. 흡성 대법으로 이제 빨았어. 자, 홍국께 이번에 칸 영화제를 직접 가서 취재를 하신 거죠? 네. 자, 그런데 일단 칸 영화제에 왜 가시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사기획창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전에 혐오 팬데믹이라는 걸로 또 불러주셔서 좋은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바지 제작 중인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전혀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칸 영화제 한국 작품이 2편이나 경쟁 부문에 올랐고 그리고 그 외에도 비경쟁 부문에 또 오르고 5편이나 한국 영화가 이게 사상 최다고요. 아, 사상 최다고요. 경쟁 부문에 2편도 사상 최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아하니 박찬욱 감독의 뭐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이제 송강호 배우가 나오는 뭐 이런 스펙이면 취재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이즈가. 네. 근데 가셨더니 다른 타사 그 언론사들도 이렇게 많이 와 있던가요? 한국 기자들도? 2019년 칸 영화제 기생충이 수상했을 때 제가 그때 갔었는데 한 20개 매체 정도 한국 국내 매체가 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때 놀랐던 많은 매체들이 더 와서 39개 매체가 2배. 국내 언론사만 39개. 39개인지는 어떻게 네. 아셨어요? 거기 다 나오나 그게? 제작사. CJ ENM. CJ ENM이 이제 기자들 홍보팀에서 기자들을 이제 상대를 해야 되니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댓글 하나 보고 갈게요. 루리앱의 럭스의 바리 베리타스 진리의 빛이라는 뜻인가? 아마 이분이 좋은 영화 상영해서 축하와 영광을 안겨주는 자리인 만큼 사실상 기립박수 치러 가는 곳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브로커인가요?
네, 맞아요. 네, 거기서 네. 기립박수 12분 동안 나왔다고. 12분. 네. 기립박수 뭐 7분간의 기립박수. 그거 뭐 이제 옛날에 약간 촌스러운 영화 포스터 보면 막 네. 10분간의 네. 기립박수 막 이렇게 써 있고 그러는데 네. 기립박수 이번에 12분 동안 쳤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일단 기립박수가 나왔다는 것은 뭐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김기화 씨가 밥을 먹었더니 배부르다는 소식입니다. 와 같은 그 정도. 정도의 사실은 정도의 기사예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걸 기사로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서 기사로 쓰는 경우가 왕왕. 대부분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쓰는데요. 일단 이제 그 영화가 시작할 때 우리 뭐 A24라든지 무슨 뭐 매그넘이라든지 뭐 CJ라든지 그 영화사들의 로고들이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나와. 엄청 많이 진짜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 그 칸 영화제에 아주 이제 세계 최고권위를 인정받는 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그 상영을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이제 많은 영화사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앉아 있어요 거기에. 그 영화사의 관계자를 포함, 당사자를 포함한 그 영화사 관계자들이 프리미어니까 첫 네, 최종 공개니까. 네, 많은 숫자로 구성된 당사자들이 앉아 있고 그 당사자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친한 사람들 앉아 있고 이 영화 망하면 안 되는 분들이 네. 앉아 있는 거네. 그것도 맞고요. 네. 수상을 해야 하는. 네. 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기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쵸. 그리고 언론인들도 그것을 좀 응원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 영화사 로고가 나오는 순간 박수와 환호가 나와요. 진짜? 네, 영화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때. 그래서 휘파람 삑삑 불고 네. 그래서 야 역시 우리 어. 그 제작사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기쁨.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축제고요. 영화제라는 네. 게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나면 기립박수가 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 그건 이제 뭐 예의상 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러나와서 나오게 돼요. 일어서서 그 당사자들이 감독 배우들이 현장에 앉아 있고 아 그렇지. 예, 그거를 만든 수많은 관계자들이 거기에 계시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예의를 표하는 것도 있고 예, 진심으로 예의를 표하는 거죠. 그냥 허례허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립박수가 나오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진짜 무식해서 그런데 네네. 전 이제 칸 영화제 가본 적 없잖아요. 네. 기립박수가 그러면 영화가 빰 끝났을 때 와 이렇게 쳐요? 아니면 그걸 자연스럽게. 다 보고 캐스트 다 올라가고 딱 끝나면 그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때 다른데요. 네. 브로커 같은 경우는 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올 때부터 막 쳤어요. 네. 다 끝나고 불 켜고 나서 이제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아주 미묘한 분위기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르구나. 어쨌든 기립박수는 당연히 나오는 건데 그래서 계속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멈출 수도 없어요. 이게. 진짜로 12분이에요 물리적으로. 이게 12분이라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거는 기자가 궁금증을 그건 기자가 이게 측정을 하면서 그 기사를 쓴 거라서 그게 틀리는 건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12분을 12분 동안 그러니까 12분이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란 계속 말이죠. 치는 거예요. 누가 끊기도 어려워요. 계속 치고 있고 중간에 너도 끊기가- 나도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걸 끊는 사람은 감독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이제 네. 앵간히 해라. 그러면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주연 배우들하고 포옹하고 고생했다 하고 제작자하고 악수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할 때 또 막 치고 네네 저기 2층에 계신 아는 분이 네 고마워요. 그럼 또 차에 네. 계속 네 그러면 또 박수 또 더 나오고 그래서 돌아 그래서 그 기생충에서 그 장면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배고픈데 언제 끝나냐 뭐 그러잖아요. 배고픈데 그때가 12시 넘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갑시다 우리. 라고 그래서 감독이 적당한 이제 타이밍에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시간이고 그게 기립박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7분이거나 5분이거나 15분이거나 이게 뭐 그 15분 동안 이어졌다고 해서 작품이 너무너무 좋고 나는 네. 7분짜리랑 네. 12분짜리랑 12분 동안 기립박수 친 게 2배 더 재밌고 막 그런 줄 알았어. 이게 반응이 더 다르고 네. 뭐 5분에서 감독이 그걸 끊었다고 해서 관객의 열광적인 반응이 더 적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나는 몰랐네. 그래서 그걸 현장의 기자들이 그거 알잖아요. 네. 근데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다는 거는 좀
네. 아 근데 이제 좀 제목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칸 영화제 현장에 가본 경우가 적으니까 야, 뭐 이러지. 야, 이게 12분 동안 뭐 기립박수 칠 일이야?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니까 그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 뭐 얘기하시면은 야, 인마, 그게 아니라 송영국 기자가 얘기하는데 이러더라라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뭐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한 리미에르 대극장에서의 상영을 한 17번 정도 봤는데 가장 열광적이고 뜨거운 반응은 기생충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박수 이렇게 치는 거하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물개 박수하고 다르잖아요. 그 찢었다. 네, 찢었다 진짜. 네. 와. 왜냐면 이 기생충 엔딩도 정말 너무 충격적이니까. 네, 그래서 오 쉣 이러면서 썼을 것 같아. 그런 정말 이 막 온도가 느껴지는 열광적인 반응은 기생충이 있고. 가장 뜨거웠었고요. 진심 박수. 네. 보면은 이번에 뭐 감독상도 나왔고 나무주연상도 나왔는데 일단 나무주연상 참 나무주연상 전 사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게 언어가 사실 안 통하는데 연기를 그대로 사실 딱 그대로 이게 받아들여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뭔가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 받았다고 되게 좀 전 약간 신기했거든요. 그게 되나? 이렇게 클리앙 댓글 좀 읽어주세요. 클리앙에서 가에드님께서 대단하네요. 칸 나무주연상은 한국 배우 최초죠. 칸뿐 아니라 3대 그러니까 베니스, 칸, 베를린 영화제로 봐도 최초군요. 무슨 의미로 여우주연상은 전도연 배우가 이제 칸 영화제에서 주연상을 받은 바 있고요. 뭘로 받았지 그때? 미량 개쩔었지. 네. 미량 상 받을 만했지. 네, 미량 상 네, 상 받을 만한 미량 짱. 네. 송강호 배우의 이 3대 영화제 최초 나무주연상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출장 결정을 하면서 브로커 보기 전에 아니 한국에서 영화를 이제 출장을 가기 전에 이제 심사위원 명단하고 대충 경쟁작들 이렇게 보고 경쟁작 작품을 봐야 뭐 이렇게 판단의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치. 전혀 근거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 심사위원이 이번에 배우가 5명이고 감독이 4명이었어요. 전체가 9명인데 이제 심사위원장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 8명 중에 감독 4명, 배우 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독보다 배우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은 그 심사위원장은 투표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심사위원이라는 게 배우 이 심사위원들이 배우상, 감독상, 작품상 다 해요? 아니면 네네. 그러니까 이 9명이 전체 칸의 심사위원 모든 상을 이제 그 경쟁 부문 21편이 그걸 다 이제 영화제 기간 동안 12일간의 영화제 기간 동안 21편의 경쟁작을 보고 그 호텔방에 모여가지고 장시간에 걸친 토론을 거쳐서 우리 수능 문제 내듯이 그분들의 국적도 다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상의 결정이라는 건 그 토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뭐 객관적인 수치가 있거나 흥행 뭐 결과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영화제의 심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명단을 보고 배우가 많다는 거는 이번 칸 영화제의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배우가 배우 비중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좀 많았던 감독이 좀 더 많고 뭐 때때로 뭐 소설가라든지 뭐 CF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두 명 정도 있고 배우는 2-3명 정도 있고 좀 더 많은 비중으로 감독이 있고 요 정도의 비중인데 이번에는 배우가 더 많았다는 거는 이제 칸 영화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화제 아주 그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거치면서 좀 더 우리가 극장에서 함께하자라는 이 뜻을 갖고 이번에 이제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한 작년에 7월에 개최를 하긴 했었지만 원래대로 5월에 이제 개최한 건 이번이 3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 있는 일이고 이 칸 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도 봉쇄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라는 뜻으로
트루먼 쇼에 이 짐 캐리가 네. 이 장벽을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을 공식 포스터로 삼을 만큼 우리 코로나19를 해치고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하자라는 의미로 영화제 이번 영화제 이게 기조가 운영이 됐는데 그래서 대단히 실험적이고 파격적이고 저 영화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런 영화 너무 실험적이어서 그래서 예술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쪽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쪽으로 이번 영화제는 좀 컨셉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이제 짐작이고요. 대중적인 걸 조금 더 조금은 더 좀 공감을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번에 영화제를 함께 하자라는 뜻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배우 이제 심사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의 이제 표정과 몸짓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연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브로커에서 좀 뭐 이변이 없이 제대로만 하셨으면 생각해볼 만한 지금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로커를 보고서 이게 주연으로서 막 호소를 하기보다는 여러 5명의 주인공들이 앙상블을 이루는 영화라서 그렇죠. 수상 가능성은 좀 낮겠다라고 생각을 좀 바꿨으나 이번에 또 제 예측은 또 틀리고 네. 전에 제 예측이 많이 틀렸던 얘기. 그 시내 21에서 이런 글이 나왔더라고요. 송강호의 이번 남우주연상 수상은 한국 영화가 차지하는 송강호의 독보적 위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최근 한국 영화가 보여준 상징적 위상에 대한 인정이 혼합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브로커가 이 송강호의 원맨쇼를 구경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고 배우상과 작품상의 공동 수상이 불가한 칸 영화제 원칙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독과 영화 자체에 스포트라이트를 그동안 내줘야 했던 경험이 송강호 배우가 많았다. 그래서 비록 브로커의 상현이 최고의 송강호 캐릭터는 아니어도 꽤 시의적절한 수상이다라는 걸로 보면은 꼭 이 작품만으로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송강호 배우의 어떤 해온 것에 대한 공로에 대한 인정으로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연기가 뭐 떨어졌냐? 전혀 아니고 이번 작품에서의 연기 또한 그렇게 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아는 배우 심사위원들과 감독 심사위원이 그거를 알아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그간 쌓아온 것이 없었다면 뭐 어려울 수 있었겠죠. 기생충에서도 아주 유력한 남우주연상 후보였으나 작품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황금종려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남우주연상까지는 주기 어려웠었던 것이고 그런 측면도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겠죠. 그 직접 인터뷰도 해보겠습니까? 그랬죠. 어떻게 3년 전에 하고 3년 만에 또 만나 뵀습니다. 네. 기억하시던가요? 네, 기억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기억해 주셨어요. 네. 송강호 배우님이 이름을 아는 기자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인터뷰 해보시니까 또 그때랑은 또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 감독이 일본 분이시니까 이제 한국어를 말씀을 못 하시고 그래서 송강호 배우가 전에 그런 면을 보여주지 않으셨었는데 감독이 해야 될 말 영화의 내용에 대한 말까지 미리 충분히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인터뷰에 응하시는 좀 성실함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점도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전에는 이제 감독님이 뭐 봉준호 감독이든 뭐 박찬욱 감독이든 그런 얘기를 이제 기자들한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한국어로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감독님의 상황까지도 배려한 그런 인터뷰를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신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선배가 뭐 이제 송강호 배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겠지만 네. 꼭 궁금해서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 해서 했던 질문은 뭐가 있었어요? 송강호 배우한테 했던 것 중에. 계속 발목을 긁으시더라고요. 영화에서? 아니요. 인터뷰하는데 근데 간지러워. 모기가 있어서. 여러분 칸 영화제는 모기가 많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은 이번에 저는 사실 예전에 그 기사로는 이정재 배우가 감독도 이제 뭐 하신다. 네. 하정우 배우도 감독도 하시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정재 배우의 영화가 네. 초청이 됐어요. 네. 이거는 혹시 보였습니까? 무슨 영화 재밌었어요? 봤으니까 기사를 썼겠죠. 인터뷰도 하셔서 3명 같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
헌트라는 영화. 우리 개봉하나요 우리나라에? 8월쯤에 아마 개봉할 것 진짜?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개봉 예정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올 여름 개봉 예정인 작품 중에 4편이 제작비가 200억 원이 넘어요. 네. 외계인 최동원 감독의 외계인 파트 1. 네, 한산. 한산. 그리고 헌트가 있고. 아 그럼 헌트는 네. 이정재 배우가 감독 데뷔작인데도 200억 넘게 때려박은 거예요? 네. 야, 그 투자자들이 심장이 엄청 야수의 심장이에요.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제 한국 영화의 인적 자산 스태프들의 역량을 봤을 때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제가 보니 됐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잘하셨네. 연출도 오징어 게임의 그 월드스타가 연출까지 잘하셨네. 네, 라는 판단은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그랬고 그거는 사실 250억 정도 들어가는 액션 대작이면 거기 워싱턴 장면 나오고 도쿄 장면 나오고 태국 장면 나오고 막 그래요? 전투기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 다 한국에서 찍은 거예요. 쉣!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전혀 이질감 없이 파주 영어마을 이런 데 네, 현장감을 느끼면서 봤고 그만큼 프로덕션 운영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능숙한 감독들도 어려운데 연출을 처음 해보신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꼼꼼하고 집요하게 하나하나 챙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 작업까지 사운드 믹싱하고 편집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결과물이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뭐 잘했다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거기 지금 정말 영화에 정말 빠삭한 분들만 쫙 앉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헌트 프리미어 거기도 거기서는 영화 끝나고 분위기가 어땠어요?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다른 외신 기자들 재밌게 봤다. 그러니까 이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초청된 작품이니까 이제 오락성, 상업성 재밌게 좋고 이야기 의미도 있고 만듦새가 이제 일단 돼야 거기 이제 초청되는 거니까요. 약간 이전에 이제 그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작품도 덜어 없지 않았거든요. 이번 이제 불안당 같은 경우도 거기에 초청돼서 그 2019년 같은 경우는 악인전 마동석 배우의 악인전이 초청이 됐었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손색 없는 작품이 나왔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 영화의 이제 각 분야에 이제 촬영, 조명, 편집 각 분야에 이제 쌓여져온 역량이 좀 모인 결과인데 그것이 어떻게 모여졌느냐? 영화인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더 힘을 모아서 이제 만든 작품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트 같은 영화는 그래서 신인 감독이 뭘 하겠다고 나왔는데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영화인들의 어떤 수많은 협조와 협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 많은 영화에서 주연을 했던 대배우들이 우정 출연을 해줍니다. 우리는 또 그런 그걸 보는 또 재미도 있겠네요. 네. 깜짝 놀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요. 중간중간 갑자기 나와서 한 1분 있다 총 맞고 죽어요. 그런 스포라서 말할 수 없고 그런 배우가 7명 나옵니다. 7명. 다른 영화에서 주연했던 분들이.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위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정 출연. 네. 근데 우정 출연이라고 크레딧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요원 1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요원 1 지금. 그런 거죠. 네, 기자님 궁금한 게 그런 영화도 초청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초청이 돼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들이 영화를 딱 만들었는데 이거 좀 잘 만들었는데 싶으면은 칸에 미리 출품을 해보는 건가요? 출품을 해서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초청하는 거죠. 그럼 집행은 전 세계 영화를
프로그래머들이 몇 배 편을 봐야겠네요. 그러면. 출품을 하는 수많은 네. 편수의 작품들을 보고 선정해서 초청하는 거죠. 다 자막해가지고 네. 와 그것도 일이겠다. 근데 출품 자체에도 제한이 뭐가 있지 않을까요? 뭐 비용을 낸다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그 영화제마다 좀 달라서요. 아, 예, 그렇겠다. 예. 그래서 덕후 그래서- 익명으로 진짜 이정재는 왕이 될 상인가비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감독이 될 상이요. 감독이 될 상. 감독으로 이렇게 정말 칸에 가서도 손색 없는 영화. 사실 우리가 뭐 칸 초청작 그래도 보면은 뭐야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가끔 있죠. 속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막 네. 참 첫 트라이로 배우 하시다가 감독에서 이런 물론 뭐 저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이런 정도의 퀄리티 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말 이 감독 이정재로서 되게 기대를 많이. 뭐 본인께 여쭤봤더니 뭐 또 본인께 여쭤본 거 아니야. 직접.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뭐 또 할 생각이 있진 않다. 진짜요? 뭐 기회가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하죠.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민심에 화도 원하면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기회가 뭐 연기에 집중하고 당장 뭐 또 뭐 연출을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죠. 얘기하시는 왜냐면 건데. 지금 하나 끝나셨는데 뭐. 네, 오징어 게임에 또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연도 이제 오징어 게임 이제 크랭크인이 됐다고. 네네네. 오징어 게임에도 열심히 이제 출연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쁘시다. 그래서 길을 이제 거기 칸 영화제 동선이 길지가 않거든요. 숙소에서 그것도 행사장까지. 궁금해요. 네. 칸 영화제하면 우리 이제 부산 국제 영화제하면 부산 통째로 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째까지는 아니어도 좀 넓잖아요. 부산 영화제는 구역이 넓죠. 그래서 넓은데. 왜 막 그런 그 목격담 나오잖아요. 무슨 뭐 무슨 영화 배우 누구랑 뭐 밤에 포장마차 갔는데 순대에서 소주 먹더라. 네. 깎는 듯 어떤 분위기예요? 거기도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칸 영화제는 예. 그 행사가 열리는 대행사장에 그 영화관이 5개인가 6개인가 이제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화가 거기 상영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영화 극장에서 상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동선이 짧아요, 비교적. 예. 그리고 이제 박찬욱 감독이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정도의 세계적인 거장은 바로 앞에 있는 5성급 호텔에 이제 영화제에서 숙소를 제공을 해서 거기에 묵고요. 경쟁 부문 초청작 중에서도 좀 처음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그 호텔에서 못 자요. 짬이 안 되니까. 그 철저한 귀족 영화제라서요. 예, 뭐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이 걸어 다니시는데 이정재 배우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알아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치 예, 이제는. 예. 제가 어디 뭐 길거리 인터뷰 하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다 알아요. 정말로 다 알아요. 진짜 다 봤구나 사람들. 진짜. 그만큼 하니까 뭐 이정재 배우는 뭐 사진 찍어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요청을 많이 받고 옆에서 이제 오랜 친구인 정우성 배우는 또 사진 찍어주시고 이제 많이 하시는 거죠. 정우성 배우가 사진 찍어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옆에 그냥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있구나. 정우성 배우님 좀 더 분발하시. 그렇구나. 워낙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 정우성 배우님. 그렇죠. 네. 유명하죠. 네. 근데 그러면 정우성 배우는 왜 가신 거예요? 공동 주연, 투톱 주연. 그 헌트 주연이? 그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영화사 제작자이기도 하시고 그 헌트는 80년대 안기부 요원의 이야기를 다룬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적수로 나와요. 정우성 배우하고 이정재 배우하고 서로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배우들인데 역할인데 그것이 2022년의 현실에서도 생각해볼 거리를 그 이정재 배우가 각본을 쓰면서 많이 녹여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각본도 이정재 배우가 쓰신 거예요. 네네. 대단하네. 원화는 있었고요. 원화는 다른 사람이 쓴 원화는 있었는데 그것을 각본화를 뭐 단연간에 걸친 이제 각색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각본을 거의 새로 썼다라고 할 정도로 새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야, 옛날에 태양은 없다에서 두 분이 진짜 청춘 막을 수 없는 청춘 분위기인데 지금 참 그렇게 두 분 다 잘 되셔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칸 영화제 지금 몇 번째 가신 거죠, 그러면? 저요? 2번째 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전에는 기생충 때랑 이번.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이 있는 거 아니면 안 보내준단 말이야 회사에서.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 특파원이 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간영화제는 KBS는 거의 이제 등록은 했었어요. 이제 등록 기자로 거의 매년 등록은 했었어요. 이제 특파원이 한 번씩 가서 뭐 상을 누가 받았고 뭐 이 정도는 이제 보도를 했었으니까. 두 번째 가시니까 이제 좀 익숙하신가요? 익숙해지더라고요. 레드카펫을 한 5번 밟아보니까 네. 처음에는 막 긴장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밟아도 되나 막. 그 신발 닦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 옆에 막 잘 모르지만 막 이렇게 화려한 드레스 입은 그러니까. 배우들 옆에 있고 막 그럼 막 긴장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런 게 네. 정상인데 아이유한테 어깨빵 한 분은 말이죠. 이렇게 어깨를 그러니까요. 치러 가시고 혹시 그 장면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뭐였어요? 네. 그거에서 혹시 현장에서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 얘기 안 돌았어요? 우리 한국에선 그게 제일 히트였어. 네. 그래서 우리 아이유한테 왜 그러냐, 우리 이지은한테 왜 그러냐 그랬는데, 네. 자 이번에 그 브로커는 지금 개봉이 돼가지고 네네네. 브로커는 재밌게 보였습니까? 네,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팬이라서 아, 개인적으로 또 이 고레다 히로카즈 팬이래요 오대성이가. 저도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네. 뭐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런 작품 좋게 봤었어가지고. 어떤 분은 브로커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투격이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어느 가족의 투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자는 그래서 기존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떤 특유의 방식을 좀 답습하는데 그쳐서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기사에서 인상 깊게 본 건 그거예요. 이게 박찬욱 감독 영화인데 왜 피 흐르고 막 사람 찔러주는 게 안 나오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만큼 약간 좀 지금까지 영화랑 약간 톤이 다른가 봐요. 네.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네. 헤어질 결심. 네. 제가 예고편만 봤는데 네. 예고편만 봐도 재밌어 보이던데. 네,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궁금하다. 네. 송영국 기자가 봤을 때 네. 재밌다. 네. 거기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보고 나서. 현장 분위기는 버라이어티 같은 전문지는 황금종려상을 꼭 찍어서 예측하기도 할 정도로 평가가 이제 평점들이 나오잖아요. 평점들이 제일 높았고요. 물론 그 평점이 이제 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반응은 매우 좋았죠. 매우 좋았어요. 영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측면도 있고 흥미로운 지점도 있고 스토리는 이 탕웨이 배우가 어떤 남성이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서 변사를 당한 데서 영화가 시작하는데요. 그 남성의 아내가 탕웨이 배우고, 그렇죠. 박해일 배우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 착한 형사? 근데 네. 이 뭐 굉장히 스포주의. 굉장히 존댓말 모든 그러니까, 이제 예. 피의자한테 존댓말하고 거기까지 나와요 예고편에도. 폭력적이지 않고 굉장히 무해한 남성처럼 그러니까. 남성으로 신사적인. 저같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데- 나와. 근데 이제 둘이 통역 어플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이어폰. 네, 아이폰으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어가 서툴러서 막 한국어로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를 하다가 답답해 그러면 중국어로 막 말해요. 그럼 이제 통역 어플로 이제 말이 되고 그런 이제 흥미로운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서로 만나지 않던 것들을 만나게 하는 데서 재미를 주서 흥미로운 지점들을 주잖아요. 예를 들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너는 반말이고 잘하세요는 존댓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저게 뭐지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해주는 것들이 박찬욱 감독의 이제 장기인데 뭐 대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도 대사에서의 그런 쪽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밌는. 이거 예고편에 때 나온 거라고 제가 그리고- 말을 해도 되는데 네. 그 형사의 심장을 갖고 싶어요. 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게 예고편에 나와요? 여기 예고편에 나와요. 네. 그게 탕웨이의 멘트겠죠? 탕웨이가 굉장히 네. 중요한 대사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하트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뜻일까? 네. 실제로 심장을 뽑아서 이렇게 갖고 싶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너의 췌장을 먹고 싶고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오해 같은 약간 그런 게 뭐 있나 봐요. 이제 의심을 받고 있어요. 스포 안 한 선에서 이제 줄거리 이제 공개된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이제 남편을 살해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이제 형사로서 그 의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심장을
이제 갖고 싶어요는 실제로 심장을 죽이고 싶다라는 의도로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 네. 뭔지 그래서 이 영화는 의심에서 시작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어떤 결심으로 끝나는 영화이기도 한데 의심 관심 결심. 말씀하신 현대적인 의사소통 수단들 있잖아요. 팝하고 핸드폰, 팝하고 뭐 이제 카톡 문자 뭐 이런 것들하고 인간이 원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 뭐 눈빛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충돌시키고 교배하는 솜씨가 매우 흥미로워서 야 이거 정말 새로운 지점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역시 영화. 박찬욱이다. 네네. 박찬욱이 또 사고 쳤다. 왜냐면 굉장히- 줄거리만 들었을 땐 사실은 조금은 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줄거리만 봤을 때는 뭔가 네, 형사가 네. 용의 선상에 오른 여성과 뭔가 사랑을 하게 되고 뭔가 그런 스토리인데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네, 당연히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고 네, 영화는 이게 상 받을 만큼의 네, 그런 전개가 영화는, 펼쳐지나 봐요. 박해일 배우 시점에서 보면 형사 시점에서 보면 어떤 이제 관역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야, 표류로 끝나는 방황으로 끝나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심정을 따라가는 흥미로움도 굉장히 많았고요. 박해일 배우는 이번에 이것도 하고 그 한산도 하고 그러네요. 바쁘시네요. 바쁘시네요. 네, 바쁘십니다. 네. 저도 바쁩니다. 그래서 뭐 황금종려상을 타든 심사위원 대상을 타든 뭐 이상하지 않은 작품이에요. 감독상을 받았습니다만 곧 개봉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6월 네. 29일 네, 6월 말에 개봉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보실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티즈 댓글 잠깐 읽어주세요. 네. 익명의 인스티즈 댓글로 진짜 기대돼. 애초에 박찬욱이기도 하지만 평이 진심 다 좋은 듯. 저도 이거 진짜 기대되는 게 그 박찬욱 감독 전작이 더 리틀 드러머걸 네. 드라마 있거든요. 네. 그게 스파이 로맨스인데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제 인생 드라마예요. 진짜 정말요? 재밌어요. 정말요? 인생 드라마구나 네. 그게. 네.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칸 영화제 혹시 또 칸 영화제에서 혹시 재밌었던 일 혹시 있으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정우성 배우, 이정재 배우하고 술 한잔 하는 거? 아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셋이 아니면 30명 있었는데 그 30명이서 30명. 네, 자리가 중요하죠. 그러면. 자리가 그렇지. 네. 가까웠나요? 이렇게 목소리 들리는 자리였어요?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테이블마다 가운데 자리를 비워두고 빨리 오시라고. 네. 짠도 하시고. 일로 오세요. 네. 짠 하시고. 짠하시고 기념촬영 찍으시고 뭐 그랬었죠. 네. 그래서 칸 영화제에까지 가면 거기까지 갔는데 뭐 감독님하고 세계적인 거장 감독님하고 대화도 좀 할 기회가 생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인들하고 뭐 그런 이제 스타 거장 감독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영화인들하고 이제 기자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그런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매체가 39개나 되니까 그게 좀 대화할 기회가 적어졌어요. 그런 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그렇죠. 네, 상황이었습니다.